자, 이 장애인 인권법센터 김애원 변호사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장애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의완을 착용하고 있는 박 의원을 향해서 의원님 한쪽 눈이 없으시지 않나 이렇게 발언을 해서 사실 논란이 불거진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일인가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난 9일 이제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 해체 시 발생할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이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도 못한 채 기소가 이루어지고 중수청과 국수위가 만들어져서 절차가 몹시 복잡해지면 취약한 사람들이 대체로 피해를 입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는 그 사람들이 당할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지를 담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박지원 의원이 아니 약자 편에서 좋은 일 하는 변호사가 정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원님 한쪽 눈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쪽 눈이 없어요라고 말한 뒤 장애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시간 제약으로 끝까지 말을 못했는데 어제 김 변호사가 SNS에 검찰개혁이 디테일 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회적 약자가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되어 그렇다. 이 간단하게 말했으면 될 걸 멍청하게 저는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죄송하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개혁이다. 아니다.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이렇게 좀 팽팽하게 맞섰던 공청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장애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사과도 했는데 이런 논란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뭐 약간 좀 돌발성 발언으로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을 굉장히 좀 유발을 지금 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도 좀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을 오히려 좀 챙기게 만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으로 잘 기획된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 발언을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치인들 조차고 결국 이 검찰 개혁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분은 정치 뭐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뭐 검찰 개혁 얘기를 하지만 검찰 기능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찢어 발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제 뭐 소수 정치인들에게는 뭐 좀 그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일반 국민들의 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바람직하냐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장애인이고 뭐 박 의원님도 장애인이신데 우리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하는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지적을 이제 한다는 것이 이제 이 발언이 먼저 나오고 또 중간에 마이크가 꺼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 발언만 부각이 이제 돼버린 상황인데요. 그런데 뭐 저는 그 김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발언 덕분에 지금 이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진 거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결례인 건 맞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김혜연 변호사가 이걸 빨리 또 사과한 것도 잘한 일 같고요.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악의가 있는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봐도 서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법적 피해자가 많이 양산되면 안 된다. 그러려면 검찰 개혁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이제 기조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고요. 문제는 이제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주목을 받아서 이제 뭐 그러면 이 검찰 개혁에 관한 것을 국민적 어떤 의견을 환기시킨 역할도 한 것 같고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본질을 한번 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사소송법의 체계 하에서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있느냐? 그러면 행사소송법은 어떻게 손볼 것인가? 여기까지 이제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단 이건 빼고 약간 민주당에서 이걸 이제 정치적 접근, 그동안에 뭐랄까 대선과 연결되어 있는 검찰 개혁이라는 하두에 접근하다 보니까 일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을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완전 분리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것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륙북 체계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이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직접 수사 영역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면은 지금까지 검찰을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했는지 봤지 않느냐. 그리고 수사권을 제한해도 대통령 훈령을 바꿔가지고 등과 중 이 차이에서 그걸 다 재개하는 거 봤잖아요. 이제 이런 식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지난 이 검찰 개혁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 일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기소 배심제라든지 뭐 참심제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면서 훨씬 더 검찰을 시민의 감시와 개입을 통한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 김혜연 변호사가 이야기하듯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어쨌든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거를 경찰이 불송치를 해버렸을 때 끝이 아니라 뭔가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영역, 그런 것까지 좀 많은 문제를 제기하게 됐고 이 박지원 의원과 김혜원 변호사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약간 악의 없는 우리 사회의 의견을 환기시킨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질은 아주 뭐 저는 좋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관한 문제에서 이게 불거진 거지. 근데 한번 이거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많은 공론의 장에서 우리 그 광주 방송처럼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에브리데이 토론하는 이런 공론장이 펼쳐졌는데 우리 잘못된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언급한다든가 직업을 빗대서 언급한다든가 예. 신체 외모를 언급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게 있는데 이거 이번 기회에 그 김혜연 변호사가 아주 그 좋은 그 사례를 해준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 얘기를 하면 저런 사람한테 학생들이 배우지. 이 직업에 대한 그 예. 얘기거든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제가 보수 진영의 어떤 쓴소리를 하면 제 이력을 문제 삼습니다. 제가 MBC 출신이라는 이유로 MBC 출신이니까 그렇지. 뭐 MBC라는 회사가 지금 왜 그러지? 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예. 우리 사회 아주 잘못된 이 토론의 방법 문화에 대해서 김혜연 변호사가 한번 다시 일깨워 준 건 아닐까 역설적으로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댓글 좀 읽어드리고 하원기 대변인께 기회 드릴게요. 자, 그래도 한쪽 눈이 없다. 이게 대놓고 말하는 건 결례다. 매우 무례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혜원 변호사도 자기도 한쪽 눈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한 건데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장애인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검찰제도 유지해야 되는 거냐? 이런 본질적 질문도 주셨어요. 또 사회적 약자를 변호한다면서 왜 검찰 개혁에 반대하느냐? 이런 프레임을 건 박지원 의원이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검찰을 해체해버리면 약자들이 피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김혜원은 검수완박도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정부 출범하고 검찰 해체 반대한다고 김혜원 변호사 SNS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떼거지로 몰려와 악플 달던데 이런 의견. 그런데 검찰 개혁하고 사회적 약자하고 뭔 상관이 있다는 건가? 이것도 오바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하 대변인. 발언 자체는 사과를 했고 사과를 수용했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김혜연 변호사 검찰 개혁 관련된 얘기 제가 지지난 정권 때, 저희가 여당일 때 문재인 정부 때 귀담아 들었거든요. 좀 저희가 좀 너무 거칠고 과격하게 운반을 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하는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나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정권이 넘어갔거든요. 그러고 제가 약간 다시 평가하게 된 게 그런 문제가 아닌 게 김두수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혀놨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어떻게 됐냐면 약자 보호가 됐나요? 이게 뭐냐면 저희 당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는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해서 특정인을 기소하고 수사하는데 120명씩 150명씩 투입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선 검사들이 다 그 수사하는 데 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수사하는 데는 2명 3명에서 그 수십 건 수백 건을 한다는 겁니다. 처리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뭐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뭐 일선 형사부에서 있었던 약자 보호 수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뭐 어떤 자기 정적을 대상으로 과잉 인력을 검사를 투입해가지고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현장에 있는 것들이 다 망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미연 변호사 얘기를 귀담아 듣되 이게 수사 기소 분리하면은 약자 보호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단선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토론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에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상대의 장애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용한 것은 나쁘지요. 또 이런 의견 주셨어요. 또 검찰청 해체하면 경찰 업무만 늘어나겠지. 가뜩이나 지금도 경찰 업무 포화 상태인데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 예, 우리 강주방송 시청자님들이 너무 예리해서 우리 평론가들이 하는 그 말씀 대변해주고 계신데 정말 그 우리 하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 문제는 정말 신중하고 좀 차분하게 가야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검수완박을 다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거꾸로 간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개인이 어떤 그 검찰 수사권과 뭐 기소권 이런 분리에 대해서 그 어떤 이제 신체적 문제까지 결부가 돼서 약자의 문제하고 결부시켜 복잡하게 이렇게 갈 게 아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그 말 그대로의 그 의미를 들여다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검찰을 개혁하고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데 매우 아주 그 지엽적이고 단말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정부한테 우리 하 대변인도 민주당에 계시니까 정말 그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의 실패 사례를 우리가 교훈 삼아 가지고 정말 멋진 그 사법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중에 뭐 한 30초만 말씀하시죠. 어느 분이. 전 뭐 딱히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 검찰 개혁의 이제 피해자의 어떤 구제 문제인데 이거는 수사 하은기 부대변인 말씀처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